신재생 에너지가 바이든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테마주로 움직일 때가 이때가 전형적입니다. 2008년도 오바마 대통령 때예요. 네네. 태양광 풍력 랠리라고 써있죠? 네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OCI라고 태양광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태양광주. 2008년도 9년도 저 고점 보이시죠? 오른쪽 차트의 맨 끝에 보시면 60만 원 넘어갑니다. 지금 얼마죠? 66,600원. 예, 이때가 테마주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영국의 BP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 중에 하나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그런 회사, BP라는 회사가 요번에 2020년 에너지 아웃룩을 냈는데 여기 차트 중에 잠깐만 집중해 보실래요? 빨간색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성장기에 들어섰다. 자, 기술의 S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처럼 기술주를 고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기술주는 지표도요, PR 같은 걸 잘 안 봐요. 두 가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PSR을 보고요, FCF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기술의 발전 정도, 예전에 제가 침투율이라는 말씀 드려본 적이 있죠. 맞습니다. 비슷한 판독 방법 중에 S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S커브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를 지난다는 건데 도입기 때는 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마주 형태. OCI가 최고치를 찍던. 지금 BP가 뭐라고 선언했냐? 이제 성숙기에 들어섰다. 성숙기에 들어서면요, 진정한 장기 사이클에 들어간 겁니다. 바이든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만 바이든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으니 저희는 기다렸다 사자는 거고, 네. 비싸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는 비싸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제 고객들에게는 계속 설명드리고 살 준비를 하고 돈도 마련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떻게 살 거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투자를 할 때는요, 어떤 놈이 굉장히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럴 때는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ETF 방식이 제일 우월합니다. 네. 중형 기업 때부터 투자하는 거죠. 어떤 놈이 되든 테슬라 같은 놈이 나오면 이 ETF는 성적은 꽤 좋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TF를 추천드리고요. ETF 중에는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요. 뭐냐면 태양광 비중, 그 다음에 뭐 그 전기차 비중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ETF는 기본적으로는 이 그 종목을 편입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양이 정해지는 게 동일 가중 방식이냐 아니면 시총 방식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ETF의 장점을 살릴 때는 동일 가중 방식의 ETF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세 가지 선별 조건 중에 바이든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돈을 넣어서 살릴 건데 단서가 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기업만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비중을 보겠죠. 예, 이런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이게 뭐 종목 추천하는 데가 아니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런 거. 그래서 사실 이제 결론 내릴게요. 지금 이렇게 막 아주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무턱대고 낙관론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몇 가지 점검해 봤지 않습니까? 네. 대선 이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대선 이후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좀 준비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대선 이후의 장세를 대비하자라고 말했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 상원도 민주당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시나리오들을 갖고 나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뭘 편입할 준비를 할 건지. 그 때문에 저희 기술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주는 저희가 없애거나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믿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중을 줄이거나 개를 빼지는 않고요. 대신 저희가 사고 싶은 두세 가지를 더 사는 방식을 저희는 택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포트를 좀 비워놔야 되겠죠. 대선 끝나고 살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럼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네. 만약에 사야 된다고 보는 확신이 드시면 살 걸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결정도 하지 말자라고 하시면 현금을 확 높이셔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낙관적이지 않다.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아까 대공황처럼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빠져나가셔야죠. 네. 저는 그 중에서 여름으로 들어갈 준비는 돼 있다. 여기서 한두 가지 변수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선 이게 너무 길어져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긍정적인 소비 시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예,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유동성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되면 저는 여름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뭘 살지를 고르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